B보다 크다고 돼 있어. 1번부터 5번까지는 이 A, B를 변형했을 때 생기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웠던 거야.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 라고 배웠지. 1번 같은 경우는 A랑 B 앞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바뀐 게 없잖아.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바뀔 일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 얘랑 똑같이. 자, 아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A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지? 음수를 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네. 자, 3번은 3을 곱했네? 3은 양수잖아. 부등호 바뀔 일이 없지. 이렇게 써야 되지. 자, 아니고. 그다음 4번은 앞에 음수가 있지? 그럼 부등호 바뀌어야 돼. 문제는 5번이거든? 5번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틀린 거야. 왜냐면, 봐.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고 쳐. 이걸 역수를 하게 되잖아? 역수를 하게 되면 부동호가 바뀌게 돼 있어. 근데 이것도 조건이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더더군다나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판단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역수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부동호가 바뀔지 어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도 아닌 거지. 정답은 2번. 자, 우리가 보통 1차 부등식에서는 x 앞에 있는 거를 양변에 나눠서 답을 쓰거든. 자, 양변을 나눴을 때 이쪽은 x가 되고 여기는 a분의 b가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정답이 보니까 부등호가 작거나 같다 했는데 똑같이 그대로 작거나 같다지.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정답이 이 오른쪽 부분이 1인 거야, 얘가. 그럼 이제 b랑 a의 관계가 나오죠. a랑 b랑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에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지금 문자가 a보단 b가 더 적지. 그럼 b에다가 a를 대입을 할게.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양쪽에다 a를 나눠. 아까도 얘기했지만 a는 양수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는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위에 부등식은 정리하면 x 왼쪽으로 가고 상수항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는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바뀌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 왼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숫자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4로 나누면은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지. 부등호 바뀌어야지. 연립부등식은 정답을 쓸 때 동시에 같이 써야 된다 그랬어. 반드시 수직선이 필요한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는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겹치는 부분이 여기지. 그래서 x가 여기 사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 x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넘어가고 3으로 나눠. 자, 하나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으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정리하면은 6x 플러스 9 여기는 4x 마이너스 1 그래서 x 왼쪽 그 다음에 숫자 오른쪽 해서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지금 이제 색깔이 겹치니까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 얘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일단 방향만 봤을 때는 전혀 겹칠 일이 없지. 하지만 이 왼쪽에 있는 까만색에는 마이너스 5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의 이 빨간색에서는 역시 5가 포함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겹치는 데라고는 마이너스 5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처럼 나오는 정답이다. 그래서 특수한 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지. 자, 이 연립부등식은 나눠야 돼.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 1번, 두 번째 거는 2번. 그래서 1번을 아예 정리를 할게. x 왼쪽, 숫자 오른쪽 넘어가서 정리하면은 10x는 30보다 작다. 정리하면 x는 3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얘도 수직선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x 왼쪽 그 다음에 숫자도 오른쪽 넘어가서 이렇게 x는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등호 바뀌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무등식 그려서 답을 내는 과정까지는 뭐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1번, 2번을 나눠서 풀 줄 아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라고는 1하고 2밖에 없겠지. 3은 안 들어가니까. 자, 얘도 위에 거 정리하면은 2x는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2로 나눠서 여기까지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 x 왼쪽 숫자 오른쪽 넘어가서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지금 이게 2보다 크거나 같다는 확실하게 이제 숫자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는 안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얘 방향을 봤을 때 얘가 오른쪽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얘 위치는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겠지. 2분의 a 플러스 1이 4다. 이제 이거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얘는 7이 되겠지. 일단 위에 거 정리해보면은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밑에 거 정리해보면은 x는 2a-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숫자 나와 있는 것부터 이제 색칠하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디다 이제 찍어줘야 되냐. 문자니까. 근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해가 없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안 겹치게 그리려면은 2a-4의 위치가 여기쯤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이제 안 겹치겠지. 그럼 결론은 얘는 얘보다 커야겠지. 그래서 2a-4는 얘보다 커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얘는 4면 어떻게 되냐? 얘가 만약에 4라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4보다 크거나 같다고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4에서 어쨌든 간에 겹치지. 해가 생기지. 그 문제에서 해를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4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등호가 들어가면 문제랑 안 맞으니까. 그래서 끝. 이것만 풀면 돼. 이제 A 왼쪽으로 가고 정리해보면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얘도 위에 있는 거 정리해보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식은 A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개 겹치는 부분 사이에 정수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A의 위치는 이제 4보다는 좀 작은 쪽에 이쪽에 있어야겠지. 이쪽에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이 안에 지금 겹쳐지는 부분에 정수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보면 위에 거에서 답을 구했을 때 4보다 작거나 같다라서 일단 4는 포함이 되는 거지. 이 정수 두 개에 4는 일단 포함이고 그 다음 정수가 이제 여기 3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도 포함을 해야 돼.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정수는 3, 4인 거야. 그럼 A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3보다는 일단 조금 더 작아야겠지. 그리고 그 다음 정수가 이제 2란 말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는 A의 위치는 3하고 이 사이다. 일단 이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야 정수가 이 안에 3, 4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A가 만약에 3이라고 치자. A가 3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안에 겹치는 부분에 정수 3, 4 들어갈 수 있지.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조건에 맞지. A가 3이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문제 풀이할 때 설명해줬지만 한쪽이 맞으면 한쪽은 자연스럽게 아니게 돼 있어. 그래서 또 왜 안 되는지도 한번 보자고. A가 만약에 2라고 쳐. 2라고 치면 이렇게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되는데 해가 2, 3, 4, 3개가 되지. 문제의 조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여긴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자, 한 자루에 500원짜리 색연필하고 한 자루에 800원짜리 형광펜을 합쳐서 12자루를 살 거래.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종류가 두 개지. 색연필하고 형광펜하고. 문제에선 형광펜 몇 자루 살 거냐고 물어봤으니까 요걸 X라고 하자. 자, 이거 잘 봐야 돼. 두 개 합쳐서 어쨌든 연필 종류만 12자루를 산 거야. 그 중에서 형광펜의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색연필의 개수는 12-X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요걸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수를 정해놓으면 금액 입장에서는 색연필의 금액은 500원짜리가 이제 12-X 개 있으니까 이제 둘이 곱하면 되고 형광펜은 800원짜리가 X개 있으니까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총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7,200원 이상 8,400원 이하 이게 될 수 있게 문제를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앞뒤로 부등호가 있을 때는 1번, 2번 나눠서 풀었었지. 자, 1번, 2번 나눠서 푸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여기, 요 두 군데 x가 없지. 그러면 굳이 안 나눠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x가 가운데만 있을 때는 가운데 자체에 있는 걸로 해결할 수가 있어. 자, 봐봐. 어떻게 하나? 가운데 거 이제 분배하면 6000 마이너스 500x. 얘까지 합치면 아예 이제 300x가 되겠지? 여기는 8400. 가운데 x만 만들면 되니까 전체 다 6000을 빼. 1200. 300x. 여기는 2400. 그리고 이제 300을 전체 다 나누는 거야. 4. 여기는 8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운데만 x가 있으면 해결을 할 수가 있어. 네,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면 1번, 2번 나눠야 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 좀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 자, 학생들한테 볼펜을 나눠주는데, 자, 첫 번째 경우야. 한 명한테 세 자루씩 나눠주면은 18자루가 남는데. 자, 그러면 일단 학생 수를 x라고 하자. 내가 x명한테 세 자루씩 나눠주면 3x가 되는 거지. 그리고 18자루가 남아. 자, 지금 내가 뭘 표현한 거냐면 이거는 볼펜의 개수를 설명한 거야. 1번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는다는 표현으로 좀 설명을 했지. 자, 근데 이제 2번이 중요하거든. 이거 잘 들어야 돼. 5자루씩 나눠주면 마지막 한 명은 한 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5자루씩 준다고 생각하면 이제 5x가 되는 거 아니야? 5x인 건데, 봐.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은 다 3자루씩 얘는 5자루씩? 5개씩 주는 거야. 다 줬어. 다 받았는데, 얘를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자. 이게 꼭 5명이 아니라 전체 사람 수를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야. 마지막 사람은 꼭 5개를 전부 다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마지막 한 명이 받은 개수는 한 자루 이상 5자루 미만을 받았다 이거야. 1부터 4다 이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5개를 다 받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5랑 x랑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얘만 따로 낱개로 계산해줘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 아? 학생 수가 지금 전체 x명이라고 했잖아? x면 전부 다 5개 받은 게 아니지. 한 명은 낱개로 받은 거잖아. 그래서 한 명을 빼줘야 돼. 이 한 명 빼고, 이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5개씩 받은 거지. 그래서 5를 곱해.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합을 계산한 거야, 지금 이게.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최소 1개부터 4개까지 받았으니까 이걸 낱개로, 이게 최소 받은 거,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으로 최대 4자루까지. 자, 이렇게 이제 범위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이 표현한 게 뭐냐면은 볼펜 개수를 설명한 거거든. 볼펜의 개수가 전체 최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최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볼펜의 범위를 정해준 거고, 아까 일본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볼펜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지. 볼펜의 개수는 3x 플러스 18이래. 얘는 확실하네. 팩트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볼펜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나눠야지. 1번하고 2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풀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는 거야. 자, 이런 내용이야.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강당 같은 데 보면은 간단하게 난 의자 이렇게 펴놓게. 의자가 이렇게 긴 의자가 있으면 여기 이제 여러 명이 앉잖아. 근데 사실 뭐 그 긴 의자가 있다고 했을 때 꼭 몇 명을 앉아야 돼라는 뭐 법칙은 없지. 그러니까 몇 명이 앉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한번 볼게. 첫 번째. 하나의 의자에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5명씩 앉는 거니까 의자 개수에다가 5명씩 곱해주면은 전체 사람 수가 나오겠지. 거기에 8명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플러스 8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전체 학생 수인 거지. 계산 방법이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의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모르니까 x라고 할게. 자, 한 의자에 5명씩 앉았어? 그럼 5 곱하기 x. 그리고 몇 명이 남았어? 8명이 남았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학생 수인 거야, 전체. 자, 두 번째. 6명씩 앉으면, 자, 6명씩 앉으면 어떻게 가야 돼? 6x로 가야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의자가 3개가 남는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건데 이 문제만의 좀 특징이라서 요 부분 너네 이해를 하고 가야 돼.
자, 의자가 3개가 남지. 그러면은 내가 6명씩 앉는다고 했으니까 의자 개수가 x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냐면 x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돼. 3개의 의자에는 학생이 한 명도 앉지 않는 거야. 그럼 이거 빼야지. 그래서 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이제 마지막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학생들이 이제 쭈루룩 다 앉았어. 나머지 의자 3개는 뺐어, 이거. 이거는 학생들이 안 앉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센 요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 의자에는,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꼭 6명이 다 앉지 않았다. 이게 팩트야. 그러니까 저 의자에 6명이 다 앉을 수도 있고, 5명이 앉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여기 한 개도 없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그런 설명을 이제 이해를 해줘야 또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마지막 의자에는 6명이 꽉 앉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도 이제 낱개로 계산을 해야겠지. 학생을 따로따로 세는 거야. 의자 개수에다 곱하기 6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낱개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 의자도 하나 또 뺄 거야. 그러면 4개를 빼줘요. 그러니까 하나 더 빼주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하나 더 빼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낱개로 세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의자에 사람이 앉긴 앉은 거잖아. 그럼 최소 몇 명에서 앉은 거냐면 최소 1명은 앉았을 거야. 그럼 최대는 6명 앉았겠지. 꽉 차게 앉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자, 의자 3개는 아무도 안 앉았어. 마지막 의자에 최소 1명이 앉아야 되고 최대 6명이 앉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요 가운데다가 똑같이 이제 5x 플러스 8 넣어줍니다. 왜 가운데다 이걸 넣어주냐면은 얘도 학생수 계산한 거고 얘도 학생수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동등한 학생수 입장에서 비교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야. 얘도 이제 정리하면은 x의 범위가 나오겠지. 얘도 이제 1번, 2번 나누는 거야. 1번, 2번. 자, 우리가 부등식에서 절대값 나오면은 요거 0 되는 값 4분의 3을 찍어 놓고 전체를 이 4분의 3 기준으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누는 거야. 1번, 2번. 자, 1번 구간에서는 4분의 3보다 작으니까 예를 들어 0이라고 한번 해볼게. 0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음수지.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이거 이제 풀어보면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 나오지. 6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쯤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딱 여기까지만. 색칠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에서는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2라고 생각을 해보면 양수라고 할 수 있겠지. 4x-3이 9보다 작다. 정리해보면은 3보다 작다야. 3보다 작다. 계산해보면 또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2번 구간 내에서. 이 구간에 맞춰서 이제 색칠해주면 돼. 정답은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A, 요게 이제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도 여기 절대값이 0 되는 값이 3분의 2니까 수직선 그려놓고 0 되는 값 3분의 2 찍어 놓은 다음에 전체 구간을 이제 두 군데로 나누는 거야. 여기 1번, 여기 2번. 1번 범위 내에서는 0이라고 생각해보면 0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x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주면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니까 이 1번 구간 내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자, 같은 방식으로 2번 같은 경우는 얘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이쪽은 양수가 나오겠지. 3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정리해보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야. 그럼 3은 여기쯤 있을 거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색칠해주면 되겠다.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되겠지. 자, 절대값 두 개 나오면은 각자 0 되는 값 0하고 2하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 구간을 이제 3개로 나눠야겠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 3번. 1번 구간에서는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는 음수, 얘도 음수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는 4보다 작다.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는 2보다 작다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1번 구간에서만 그리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자, 2번 구간에서는 1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는 음수, 여긴 양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음수라 했지. 여기는 음수. 자, 이게 이제 계산해보면은 중간에 x가 지워지지.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 했냐면, 참거짓을 따지라 그랬지. 자, 4는 2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은, 내가 2번 구간에서를 문제를 푼 거잖아. 2번 구간 전체가 정답인 거야. 다 맞는 거야, 다. 이 범위 내에서는. 만약에 혹시 이게 거짓이 나온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아예 정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3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양수 나오죠. 그래서 2x-2가 4보다 작다. 정리하면은 x가 3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3보다 작다. 결론은 이거 이제 3개 쭈루룩 연결하면은 정답이 -1부터 3까지다. 이게 정답이겠네.